수열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수열에서 중요한 거는 먼저 규칙성 찾기라는 거예요. 수열이라는 것은 함수다라는 거죠. 자연수 n에서부터 그 아이가 실수로 가는 그런 아이죠. 그렇죠? 그래서 n의 값을 대입했을 때 an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아이예요. 그때 얘를 일반항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일반항. 네, 그러면 첫 번째 수열에는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규칙성 찾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는 아이다. 수가 나열되었을 때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는 거죠. 그 등차수열은 뭐죠? 등차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한다는 거죠. 그치? 일정한 수를 더한다.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오는 규칙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등차수에서 먼저 수열의 정의, 수열의 일반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등차수열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겠죠. 그쵸? 등차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한다. a에 n 플러스 1 한 번째 항은 an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그게 등차수열입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쟤를 풀어줘서 이제 구하면 등차수열 일반항 a에는 초항에다가 n-1의 공차 d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었습니다. 두 수 사이에 넣어서 만드는 수열, 등차중앙이 나오죠. 등차수열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한다? 등차중앙을 생각한다. 가운데 있는 것에 두 배를 하면 앞에 있는 것과 맨 끝에 있는 것의 합과 같다. 이게 등차수열의 등차중앙이다. 그렇죠? 얘를 득대의 등차중앙이라 한다. 전제 조건이 뭐죠? A하고 B하고 C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운데 있는 아이의 두 배는 양 끝에 있는 아이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조화수열과 조화중앙. 조화수열이라는 것은 뭐죠? 역수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걸 등차수열이라 하고, 그때 이 등차중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an 플러스 1을 2배 한 것은 an 분의 1에다가 an 플러스 2분의 1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정리를 해주면 an에 an 플러스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역수를 취해주면 2분의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다. 그쵸?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등차 중앙이다 라고 하는 거. 일반항 an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으면 걔네들의 합을 묻고 있다. sn이라는 것은 시그마 k 이꼴 1부터 n항까지 ak 일반항들을 모았다. 이 말은 A1에서 A2, A3 해서 AN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등차수열의 합공식.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누가? 가우스가 있죠.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을 합을 2로 나눈 것이다.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합니다. 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개해 보니까 2분의 2배의 a1 더하기 n-1의 공차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고, 등차 수열에서는 정의와 그때의 등차 중앙이 중요하죠. 조화 중앙도 있었습니다.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 등차 수열은 뭐다? 수열의 차가, 항과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게 등차 수열의 기본 정의였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하기 n항까지 합을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죠. 그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자, SN과 AN이라는 거죠. SN과 AN이라고 하는 거 사이에서의 관계식은 고등학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이거 하나밖에 없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AN이라는 일반항은 SN에서 S에 n-1을 빼면 AN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때 A1은 반드시 S1을 따라줘라. 이때는 2보다 큰 항의 사이에서의 관계식은 SN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SN에서 Sn-1을 빼면 너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근데 그때 이 초항은 S1을 따라가. 왜 그래요? SN이라는 식밖에 모르기 때문에 SN에서 SN 부분합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네가 알고 있는 건 SN식밖에 없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열에서 두 번째 이제 뭐 하죠? 등비수열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항과 항 사이에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 항과 항 사이들의 차가 일정하다는 건 차수열이고, 등비수열은 항과 항 사이의 B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일정한 수 R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그래서 등비수열의 정의를 먼저 알고 일반화. 그래서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R의 n-1제곱,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항. 그 관련된 관계식 고사에서 구하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비중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AN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것은 AN에다가 AN 플러스 2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얘가 그때의 등비중항이다. 그래서 등비수열이란 말이 나오고 언제 세수가 나열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등비중항을 구한다. 세수. 앞에서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세수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항상 뭐한다? 등차중항을 구하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등비수열 똑같습니다. 등비수열이라 하고 세수가 주어졌을 때 등비중항을 항상 기억하라. 일반항 AN이 딱 구해졌으니까 등비수열의 합 SN도 구해야겠죠.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등비수열의 합 SN이라는 것은 2분의 등비수열 초항에다가 1-R의 n제곱 이렇게 된다. 이때 n이라는 게 뭐죠? n이라는 거 항의 개수라고 하는 거. 항의 개수. 일반항하고 헷갈리시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n개이기 때문에 얘도 n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에서는 원리합계가 중요합니다. 원리합계. 그 중에서도 복리가 중요하죠. 복리. 어떠한 이율이 있는데 그게 원금에서 1 플러스 Rn 이렇게 1차식으로 가는 거는 단위입니다. 단위. 이자만 늘어나는 거죠. 근데 AN에다가 A1 있는데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지수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무엇다? 복리다라고 하는 이 복리의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리의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복리의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수열의 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AN과 SN에 대해서 AN과 SN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그걸 이제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거죠. 부분합 SN이라는 것은 시그마 K라는 아이를 1부터 N까지 모으세요. AK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야. 그게 시그마에 대한 성질이고 그에 대한 시그마의 성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그마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닫혀있죠. 그렇죠? 닫혀있다. 즉 써도 됩니다. 근데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왜냐하면 SN 이거랑 S 프라임 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시그마 K고 1부터 N1까지 AK와 시그마 K고 1하고 N1까지 BK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가
시그마 k 있고 1부터 n항까지 ak와 bk 곱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자체가 a1에서부터 이렇게 an까지의 합이고 얘는 b1에서부터 bn까지의 합이니까 이 전개하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은 안 된다. 덧셈과 뺄셈에서만 됩니다. 전지조건이 앞에 있는 아이가 성립할 때 시그마의 값을 갖고 있을 때라는 거죠. 자연수의 거듭 제곱에 대한 공식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렇죠? 잘 기억하시고 자연수에 대해서 1 시그마 k 있고 1부터 n항까지 k는 자연수하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n의 k 제곱 2차는 전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시그마 k 이꼴 1부터 n항까지 k 세제곱이라는 아이를 구해보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마에 대한 여러가지 계산 반드시 알아두시고 합과 일반항에 관련된 건 중요하다 했어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분수꼴로 주어진 수열의 합은 어떻게 합니까? 특수한 형태다. 그쵸? 분수꼴. 이제 시그마를 해서 구하는데 그 분수꼴로 나타내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근호와 로그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등차와 등비는 요거 몇 급수라고 합니다. 몇 급수. 몇 급수는 어떻게 한다? 양변의 공비를 곱해서 더 빼라 이 말이죠. 그쵸? 빼라. 몇 급수의 풀이 방법입니다. 군수열, 구집단이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군수열에 대한 규칙성도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풀어봐야겠죠. 이 단어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도 시그마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익히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다 익히는 것이 중요한 파트이다. 그래서 수열의 합공식에 관련된 실질적인 응용 문제에 해당되니까 엄청나게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보시면 수열의 기납법.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거, 수열의 기납적 이걸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점화식은 뭐냐? 항과 항 사이에 관계식을 이야기한다.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더하기 t와 같습니다. 이런 거. 얘네들이 뭐를 나타낸다? 등차 수열을 나타낸다. an에다가 곱하기 r을 하면 새로운 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과 항 사이 관계식 이게 점화식이라는 거고 등비 수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런 아이들은 등비 수열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항과 항 사이의 규칙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알아보면 되겠죠. 기본적인 관계식 점화식은 어떤 등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과 등비 수열에 대한 점화식. 그 다음에 fn 요런 an에다가 이런 덧셈이 있을 때 이걸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개차 수열이라는 건 항과 항 사이의 차가 또다시 어떤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데 개차 수열은 시험에 아주 백방으로 잘 나옵니다. 억수로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개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AN은 A1에다가 시그마 K 이꼴 1부터 N-1까지 FN이라고 하는 거. 요게 N-1이다라는 거. 그때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와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알겠죠? 자,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한다? 얘네들은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된다. 개차 수열은 시험이 진짜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잘 알아두시고.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한 점화식,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 것들은 다음에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긴 점화식의 형태 어떻게 하느냐? 특히 얘가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가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수열의 기납법, 수학적 기납법은 수학적 기납법의 정의에 따라서 첫째 항이 성립하고 K번째 항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K 플러스 한 번째 항이 성립되는 것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얘는 항상 성립할 것이다. 첫 번째가 이제 성립했죠. 그쵸? 이미 K를 잡았을 때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첫 번째가 성공했으니까 두 번째도 성공할 것이고 세 번째도 성공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고, 수학적 기납법은 항상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A1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고, 두 번째 AK가 성립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 가운데 A의 K 플러스 1이 성립하더라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등식 방정식에서의 증명과 부등식의 증명에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이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단원에서는 11단원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나옵니다. 얘네들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아이들이고, 특히 얘 개차수열의 일반항과 요거 PM 플러스 Q라는 아이예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화이팅! 자, 수열의 기납적에 대해서 한번